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른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트렌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트렌드는 바로 이제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풍력을 갖다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왜 신재생을 지금 다루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정말 강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기도 하고요. 미국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됐을 때 중국 업체를 배제하고 나서 이제 주요 업체인 한국의 업체들이,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앞으로 그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 이제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 현재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그리고 셀 관련 업체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더불어서 이제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꿈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IRA 법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꿈이었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올라오면서 이것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세계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요. 2021년에는 837기가와트에서 2026년까지 1395기가와트로 성장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2배 이상 5년 동안 160%의 성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지켜봤을 때 최근에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쉬어갈 때 눈여겨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3월에 또 IRA 시행령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IRA 이제 세부 시행령이 3월 달에 확정이 되면 그때 또 한번 신재생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 이제 2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오게 됐고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있을 텐데 왜 풍력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IRA에 대해서 이제 수의 규모나 그런 측면은 태양광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조정도 적게 받았죠. 반면에 풍력은 태양광에 대비해서 이제 크게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조정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싸 보이는 풍력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풍력을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IRA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일단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5가지 크게 항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 결국은 세금 혜택이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제 요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항목을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설된 항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청정수소가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미국 설치해서 수혜를 받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청정수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청정수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과 풍력, 이렇게 눈에 띕니다. 태양광과 풍력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세액공제도 PTC랑 IT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나눠서 말씀드리면 PTC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세액공제라고 하고요, ITC 같은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산한 만큼 세금을 갖다가 낮춰주는 걸 PTC라고 하고요, 투자한 만큼, 그러니까 설비를 투자한 만큼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공제해주는 거, 그런 걸 ITC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생산을 하더라도 효율이 좋지 못하니까 조금만 생산한 걸로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별로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설비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ITC의 약간 메리트가 조금씩 줄어들고 PTC의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 세액 공제가 우리 지켜봐야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몇 가지를 더 지켜보면 이 항목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주는지가 또 다르고요.
그 우대 조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대 조건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머리가 아픈 문제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신경 써야 할 문제겠죠.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래서 노동자, 정비사, 계약자, 하청업체에게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우세한 요율로 임금을 지불한다. 그래서 결국 그 신재생 에너지에 종사하는 이제 사람의 수를 늘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쪽에서 많이 뽑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견습생을 자격을 갖춘 시설의 건설, 변경, 수리 작업을 위한 노동 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또 전문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라.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을 더 많이 풀을 키우겠다. 뭐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PTC, ITC 제도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ITC보다 PTC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풍력과 태양광 둘 다 이제 적용이 되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보면 태양광에서 보면 ITC가 원래 적용이 되었고요. 원래는 이제 PTC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혜택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었는데, PTC를 갖다가 적용을 받으면서 태양광도 이제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태양광은 이제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있고 투자 규모도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이 가장 큰 수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풍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죠. 풍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적용이 돼 있었죠, 대부분. 근데 이번에 육상풍력에서 ITC는 적용이 제외가 되었고요. 그 PTC에서는 원래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원래 이제 선택지가 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제조랑 생산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세제 혜택이 있냐, 이런 걸 갖다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제 모듈, 그리고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추적기, 백시트 이렇게 있는데,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먼저 모듈에서는 이렇게 7센트의 세액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는 셀에서 4센트, 그리고 웨이퍼는 이제 제곱미터당 12달러,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3달러를 공제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따지면 OCI라는 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 OCI가 있지만 거의 중국과 경쟁에서 많이 밀려서 힘든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모듈, 셀, 웨이퍼 이거를 갖다가 다 한 개로 합쳐가지고 지금 일어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력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풍력 부분에서는 먼저 날개, 나셀, 타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나라랑 관련 있는 거는 여기 타워 정도입니다. 네, 타워를 누가 만드냐? 타워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CS 윈드가 만들고요. 이 타워는 풍력과 터빈을 나셀과 로터를 지지하는 관형 또는 격자형 구조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바람개비의 그 기둥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3센트를 갖다가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풍력과 태양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CS 윈드나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직접 진출해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 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파생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신재생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기업들 역시 관련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세액 공제도 많이 해주고, 뭐 직원 사람들도 더 많이 뽑아다 쓰면 또 세액 공제를 더 해주고 하니까 결국 이 신재생 쪽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커지면 거기서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투자할 때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 기업들의. 그러면 그 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꼭 이제 세액 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이제 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부품 회사들 역시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 어떻게 세액 공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텐데요. 먼저 아까 PTC가 생산 세액 공제, ITC가 투자 세액 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ITC 기준으로 보면 ITC는 IRA 이전에 태양광에선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세액공제 퍼센트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26%에서 23년에는 22%, 그렇게 가다가 2030년에는 10%, 이제 그 이후에는 0%로 줄어드는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IRA를 통해서 26%에서 이렇게 3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TC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원래는 이제 태양광은 이제 PTC 혜택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IRA 이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2.6센트 킬로와트당 이제 2.6센트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35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거 하는 사업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하나솔루션이 이제 모든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솔루션의 이제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요, 여기 2022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2023년에는 1조 2천억, 뭐 한 1조 원 조금 넘는 매출액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3조 2천억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할 거라고 했고요. 투자하면 10년 동안 8조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8조 원이면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의 매출액에 합산한 것과 맞먹는 규모니까 이게 실적에서 엄청난 개선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솔루션이 이 IRA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 라고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올라가 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풍력에서 보면, 풍력에서는 먼저 IRA 전후 이제 큰 차이가 없었고요. 여기서 보면 IRA 이후 원래는 이제 22년에서 24년 이렇게 세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PTC가 이게 쭉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이 되고, 그리고 ITC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육상 부분은 동일하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덩어리도 이제 점점 부족해질 테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오히려 바다는 더 넓고 그래서 세울 곳도 많다 보니까 이제 해상 쪽으로 더 많이 이제 풍력 타워를 지어라 라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는 해상에 있는 풍력 타워를 지을 경우 세액 공제율이 이제 ITC 기준으로는 더 연장이 되었고요. 2035년까지 이 혜택이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상 풍력을 갖다가 많은 풍력 회사들이 세우려고 많이 하겠죠. 그리고 육상보다 해상이 더 효율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바람이 더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상에서는 더 큰 타워를 갖다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력 타워가 더 크기 때문에 발전량도 더 큽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CS 윈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CS 윈드가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생산 캐파가 4,0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1,200억이 어느 정도 수준 되냐면 CS 윈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CS 윈드의 이제 1년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죠.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1조 5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3년부터는 급격하게 늘어서 이제 1,8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1년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20% 아니요. 그것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1,200억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실적인 측면에서도 큰 혜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태양광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풍력적으로는 돈이 좀 덜 몰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3월달 이제 IRA 시행령을 통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거기서 이제 풍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돼서 태양광에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 풍력 역시도 키 맞추기를 위해서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재생 쪽이 최근 1월달, 2월달 로봇 그리고 우리가 AI 관련주들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대형주 코스닥 상위 종목 쪽에서는 2차전지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또 소외가 되어 있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어 있으니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블릿에서 하나솔루션 CS 윈드 투자할 거면 사실 저희가 이걸 말씀 안 드렸겠죠. 이렇게 풍력에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놓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을 이미 보고서를 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고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S 베어링의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CS 베어링. 네, 벌써 차트가 좀 벌써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원래는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박스권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다.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에 여기 이제 저항이 있었죠. 여기 저항이 한번 걸렸었고요. 근데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 여기서 큰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이탈하고 하니까 그 다음번 상승할 때도 여기서 이제 큰 저항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 200% 단기간에 난다라고 확정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주가가 여기 9,900원 부근을 돌파해서 여기 있는 가격대 국제적인 수치로 따지면 한 13,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까지 터치를 하면 물량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3월달 되기 전에 2월달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이 박스권 다시 하단부까지 온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평선 쪽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3월달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담아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리포트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풍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